자,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의 움직임 속에 제가 이제 줌이라는 표현을 적어 놨는데요. 정확하게 줌이라고 하면 이 카메라 자체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카메라가 왔다 갔다 움직이거나 카메라가 꺾이거나 하는 장면은 다른 표현을 사용했지만 줌이라고 하는 장면은 이 렌즈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렌즈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을 때 표준 렌즈, 망원 렌즈, 광각 렌즈 이 세 가지의 차이점도 조금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표준 렌즈의 기점이 뭔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몇 미리 렌즈가 표준 렌즈의 기점으로 잡는지. 근데 줌 렌즈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줌. 그래서 표준에서 망원까지 다 가능한 혹은 뭐 망원 안에서 혹은 광각 안에서만 가능한 그런 줌 렌즈가 있죠. 단렌즈가 아니라면 미리수가 변동이 되는. 그래서 그런 줌 렌즈를 사용해서 줌을 사용했을 때 표현하는 용어가 줌입니다. 그래서 줌인 하면 이렇게 됩니다. 줌인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어디까지 잡혔는지 모르겠으나 줌인 하면 아마 이 정도 루즈하게 잡으면 지금 잡았을 때 웨이스트 샷 혹은 바스트 샷, MCU, 미디엄 클로즈업 정도로 잡힐 겁니다. 그래서 줌 아웃 하시면 지금 저기서 이렇게 카메라에서 저를 이렇게 빼는 그 용어가 줌 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줌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냥 속된 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렌즈를 사용하는 건 줌인 아웃이지만 카메라가 줌이 잘 되지 않는 카메라들이 있으면 발줌을 사용한다고 하죠. 발줌. 그래서 줌인 해봐 그러면 이렇게 발로 가서 찍잖아요. 줌 아웃 해봐 그러면 발로. 그래서 발줌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긴 합니다. 현장에서는 발줌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것들이 카메라의 무빙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시는 거는 이제 이 뒤에 이제 에어리얼도 하나가 남아있긴 한데요. 장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같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카메라, 제가 지금 이제 옆으로 물렸기 때문에 카메라가 없지만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건 트라이팟을 사용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어떤 이동 장비가 없다면 카메라를 움직이기가 용이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장비들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뭐 무빙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스테디 장비라는 겁니다. STEADY 스테디 장비인데요. 스테디가 이제 좀 안정적인, 이제 스테이블한 이런 장치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끼를 입고요, 베스트를 입고요. 거기에 이제 암이 이렇게 달려서 이 안에 이제 스프링 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거운 혹은 추에다가 배터리 혹은 모니터 같은 것들을 놓고 위에다 어느 정도 그거에 상반된 카메라 장비를 달고 찍으면 카메라가 제가 손을 놓아도 이렇게 수평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스프링이 많기 때문에, 스프링이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저런 장치가 없이 제가 그냥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저의 이제 발걸음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정확하게 화면으로 봤을 때 위아래가 이렇게 꿀렁꿀렁거리는 작용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스테디 장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스테디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제가 움직이는 이 무빙 자체에서 조금 어느 정도 완충 장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스테디 장비이고요. 그래서 핸드헬드라는 용어는 이런 식으로 스테디 장비를 사용하거나 혹은 트라이팟이 아닌 직접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들고 찍거나 아니면 어깨에 걸칠 수 있는 견착 장비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어깨에다 걸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찍는 그런 용어가 핸드헬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손으로 들고 찍는 그런 용어를 핸드헬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의 움직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제 에어리얼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앵글을 배우셨을 때 앵글에서 이런 앵글은 무슨 앵글이죠? 버드 아이즈 뷰입니다. 새가 바라보는 듯하게 찍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에어리얼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드론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날리기만 하는 드론 말고 요즘 대부분 나오는 뭐 장난감 드론에서도 카메라가 다 달려 있더라고요. 물론 화소가 막 높거나 막 그런 것들은 알겠지만, 근데 이제 몇백만 원이 넘어가는 혹은 몇십만 원 좀 고가의 장비들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화질의 그 안에 있는 카메라까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카메라를 아까 배웠던 카메라의 무빙까지 다 조작이 가능한 그런 드론들이 사용되긴 하죠. 그래서 그런 드론들을 사용해서 찍는 항공 촬영 자체를 모두 다 에어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어리얼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시면 대부분 이런 그 버드아이즈 뷰 위주로 생각만 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뭐 이제 오락 프로그램들 무한도전은 이제 끝났죠. 무한도전 외적으로 뭐 다른 뭐 그런 1박 2일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 보시면요. 여기 집에서 이렇게 4명이 앉아있거나 3명이 앉아있는 차 있다가 이렇게 붕 날아가지고 뒤로 이제 드론 같은 경우가 훅 빠지면서 그 정형 자체를 멀리서 이렇게 찍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꼭 에어리얼 장비, 드론 장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꼭 멀리서 이렇게 새가 바라보듯이 버드아이즈 뷰만 촬영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조금 덜 이런 장면보다 좀 덜 올라가는 장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미집 장비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음악 프로그램이나 개그 콘서트 같은 데 보시면 장면이 끝날 때마다 그 막이 하나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객들을 같이 비추죠. 지미집 장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에 있다가 이렇게 훅 올려가지고 카메라를 위로 이렇게 쫙 빼면서 관객들을 싹 다 나오게 잡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에어리얼이라고 통칭해서 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왜곡을 잠깐 가기 전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적인 기술적인 표현, 무빙에 대한 표현을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몇 개 있는데요. 한번 다시 되짚이면 지금 이런 경우가 틸트죠. 틸트 다운, 틸트 업, 펜 라이트, 펜 레프트, 펜 라이트, 그리고 무빙이 있으면 달리 레프트, 트랙 레프트, 트랙 라이트, 달리 인, 달리 아웃, 그리고 지금 낮추기가 좀 힘들지만 붐 업, 붐 다운, 페데스탈 업, 페데스탈 다운이라는 용어를 쓰죠. 근데 카메라가 꼭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카메라가 꼭 직각으로 움직이라는 법 말고 직각이 아닌 방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그 달리 장비 같은 경우가 있었을 때 이렇게 피사체, 지금 카메라를 피사체라고 둘게요. 카메라를 놓는 게 아니라 다리를 피사체라고 놓을게요. 그럼 카메라 자체가 이런 식으로 피사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형을 가면서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사체를 중심으로 원형을 돌아가면서 찍는 거. 이것에 대한 용어는 아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ARC, 아크 레프트 하면 이렇게 중심을 두고 좌측으로 가거나 우측으로, 아크 라이트 하면 우측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그런 용어를 하나 또 사용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드적인 용어에 있어서 이렇게 견착을 하거나 아니면 스테디 장비를 있었을 때 이제 또 이제 앵글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아이 레벨로 대부분 찍으면 제가 이제 수평을 유지한다고, 화면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평을 유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울게 나오게 되니까 잘못 찍으면 이렇게 기울여서 찍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앵글 중에 오빌리크 앵글이라는 사선 앵글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핸들드로 찍고 있다가 사선 앵글을 꾸리기 위해서 수평선을 무너뜨리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렇게 좌측으로 혹은 우측으로. 그래서 이렇게 수평선을 무시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카메라의 무빙은 캔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CANT, 캔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PPT에서 다 다루었던 내용에 부가적으로 아크와 캔트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무빙을 사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연극과 다르게 영화는 카메라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샷과 앵글과 무빙을 가지고 줄 수 있는 표현의 방법이기 때문에 무빙과 역동성, 움직임과 역동성에 있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연기와 카메라를 바라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에 있는 편집 단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들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필름 안에서만 보여주는 움직임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름이라고만 얘기했지만 영상 안에서 찍어내는 담는 영상 안에서만 담아내는 게 촬영만 하는 것이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편집, 후보정에서 후반 작업에서 잡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자, 크게 5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외적으로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작업들, 애니메이션 작업, 패스트 모션 작업, 슬로우 모션 작업, 리버스 모션 작업, 그리고 프리즈 프레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런 기술적인 왜곡들이 있죠. 물론 이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효과나 뭐 3D나 뭐 이런 거,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더 많은 효과들을, 기술적인 왜곡들, 색보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 기술적인 왜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애니메이션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생각하시는 애니메이션. 뭔가 없는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애니메이션이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패스트 모션과 슬로우 모션은 제가 똑같이 이제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로우 모션은 여러분들 뭔지 다 아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정상 속도로 얘기하고 있지만 저를 정상 속도로 찍어낸 다음에 속도 자체를 2분의 1 배속이라든지 4분의 1 배속으로 늘어뜨리면 제 말이 슬로우 모션으로, 제 행동이 슬로우 모션으로 가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패스트 모션으로 돌리게 되면 제가 지금 말하는 정상 속도보다 2배속이 돼서 더 빨리 얘기하는, 그래서 그건 거꾸로 패스트 모션이 되겠죠. 리버스 모션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리버스 모션은 당연히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정상이지만 거꾸로, 필름을 거꾸로 돌려버리면, 영화를 거꾸로 틀어버리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보르르르 하면서 뒤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 가수가, 뭐 지금은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은 없어졌지만 서태지 씨도 활동을 하고 나머지 분들도 다 활동을 하시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의 옛날 앨범이 나왔을 때 그 테이프, 옛날에 있었던 카세트 테이프를 뒤로 뒤집어 가지고 거꾸로 돌려버리면 그게 약간, 영상은 아니지만 그게 리버스 모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음악이 들린다는 막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기도 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자, 프리즈 프레임은 정확하게 그냥 사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딱 멈춰버리면 그게 프리즈 프레임이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기술적으로 잡는 거죠. 배우들이 막 연기를 하다가 딱 멈췄다가, 제가 아무리 멈춰 있다라고 해도 제가 숨을 쉬어야 되고 미세한 떨림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하죠. 하지만 정확하게 영상, 클립상에서 프리즈를 딱 걸어버리면, 스냅샷 걸듯이 딱 걸어버리면 프리즈 프레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리버스 모션은 그냥 거꾸로 돌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패스트 모션과 슬로우 모션은 촬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어떤 그냥 보편적인 일상적인 어느 정도 이런 식의 좀 이렇게 좀 한 2분의 1배속이나 이 정도까지만 거는 데 있어서는 패스트 모션과 슬로우 모션을 하는데 특별한 촬영 장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조금 더 극적인 패스트 모션이나 슬로우 모션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촬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촬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념을 살짝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처음 강의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영화는 1초에 24프레임이 돌아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초에 24장의 정지 영상을 돌려주는 것이 활동 영상, 우리 눈의 망막에 있는 잔상 효과를 이용해서 활동 영상으로서 인식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슬로우 모션이면 1초에 24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1초에 24장보다 더 많이 보여주기 시작하면 슬로우 모션이 되겠죠. 그래서 1초에 48프레임이나 아니면 그렇죠. 1초에 24프레임이 돌아가는데 24프레임을 찍었던 걸 1초에 12프레임만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24프레임으로 1초를 찍었는데 1초에 12프레임만 보여주면 2초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눈에 망막 효과가 잘 인식되는 게 24프레임을 돌려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12프레임이나 8프레임이나 15프레임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면 제 움직임이 뚝뚝뚝뚝뚝뚝 끊기겠죠.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많이 찍어내지 못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을 하기 위해서는 초고속 카메라가 일반적인 슬로우 모션 말고 되게 이제 정지 영상을 많이 꾸리는 슬로우 모션 촬영할 때는 고속 카메라가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1초에 24장
아니라 그 이상을 담아낼 수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죠. 그래서 초고속 카메라. 패스트 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초저속 카메라를 따로 필요는 뭐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계적으로 장치를 하면 되니까요. 슬로우 모션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요, 얼마 전에 이제 월드컵도 있었고 올림픽도 있었고 뭐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뭐 또 혹은 뭐 다른 뭐 스포츠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뭐 지금은 뭐 축구를 예를 들을게요. 얼마 전에 뭐 몇 년 전에 뭐 이렇게 피파 월드컵이 열렸으니까 공을 차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그 장면들을 미세하게 딱 보여주기 위해서 슬로우 모션을 딱 걸죠. 그러면 거기에서 보이는 움직임이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끊기면서 되게 미세하게 서서하게 나와서 공이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렇게 그 순간을 다 잡아내요. 그러니까 공 차서 골 들어가는 건 1, 2초밖에 안 걸리는데 슬로우 모션을 잡아내면 10초, 20초를 끌어내죠. 그런 것처럼 10초, 20초를 끌어내려면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1초짜리 영상을 10초로 뿌려낸다고 생각을 하면 1초에 24장 잡았던 걸 1초에 240번을 찍어야 240장을 찍어야 10초로 늘려서 깔끔한 영상을 내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속 카메라가, 고속 촬영 방식의 카메라가 필요하게 된 거죠. 뭐 지금 뭐 야구도 많이 하지만 야구 같은 경우에도 타자가 공을 치는 순간 혹은 투수가 공을 뿌리는 순간에서도 그런 미세한 움직임까지 다 잡아내는 그런 슬로우 모션을 걸려면 패스트 카메라, 그러니까 고속 카메라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슬로우 모션을 촬영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는지 그런 것도 정말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안에 보시면 이제 패스트 모션, 슬로우 모션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다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즈 프레임도 들어가 있고요. 이 작품은 상당히 그냥 재밌는 작품이에요. 시중에 나왔던 그 상업 영화나 이런 클립이 아니고요. 어떤 한 대학교에서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쨌든 이제 제목은 프리즈샷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찾으셔도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요즘은 좀 구하기가 힘든 영상이라서. 근데 이런 영상을 보시면 이제 프리즈샷이라고 하는 용어가 제가 이제 뭐 전 강의에서 샷의 사이즈 할 때 샷, 컷 얘기하죠. 근데 이제 총의 개념도 이 작품의 이제 그 아이디어 자체가 좀 이제 영상과 결부돼서 나오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나오죠. 카메라도 샷. 한 샷 찍어봐, 한 샷 찍어줘, 샷이란 개념을 쓰고 총도 한 샷, 원샷, 뭐 이렇게 해서 헤드샷, 뭐 오락하시는 분들은 헤드샷, 원샷 뭐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총을 쏘는 개념도 샷이고 카메라를 찍어내는 개념도 샷입니다. 그래서 프리즈샷이라는 용어를 이제 제목을 타이틀을 달아놨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많은 부분들이 녹아 있어요. 망원 렌즈를 사용하면 이제 총으로 따지면 스나이퍼의 개념. 그래서 멀리 있는 개념을 땡겨가지고 찍어내는. 그래서 여기서 망원 렌즈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줌이나 아니면 뭐 타이머의 개념 뭐 이런 거 나오긴 하지만 또 조금씩 보시면서 얘기할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애니메이션, 실제 총알을 잡아낼 수 없죠. 그렇지만 이제 애니메이션을 사용해서 총알을 만들었고요. 슬로우 모션을 걸어서 총알이 날아가는 장면을 구현했고요. 그리고 프리즈 프레임을 걸어서 총알을 멈추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눈알에 반짝이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프리즈 샷이죠. DSLR 만지시는 분들은 지금 뭐 하시는지 다 알 거예요. 타이머를 걸어서 10초 뒤에 샷이 되게끔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서 인질과 적군을 구별해서 적군만 이렇게 프리즈하게 만드는 그런 거고요. 지금 이분 맨 마지막에 가시는 분이 이제 망원 렌즈를 갖고 있으니까 스나이퍼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재밌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하시려면 어떻게 제작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제 전공 분야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쪽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레이어의 개념이나 아니면 3D를 하고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는 그런 전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마야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 사용하면 이런 영상들을 구현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스나이퍼가 나와서 망원 렌즈로 당겨 보겠죠? 그런데 멀리서 망원 렌즈로 샷을 구현했죠. 좀 전에 나왔던 카메라는 여담이지만 이제 요즘 나오는 카메라는 전부 다 전자동 카메라이기 때문에 셔터를 이렇게 돌리지 않죠. 손가락으로 조금 셔터를 돌린 건 수동 카메라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영상이 끝나긴 하지만요. 제가 이미 지금 여러분들 다른 강의에 비해서 좀 더 많은 강의 분량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무브먼트와 키넥틱, 그러니까 움직임과 카메라로 구현할 수 있는 역동성, 카메라 연기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을 제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영화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는 좀 더 재미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영영화학과 중원대학교 영영화학과 이태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